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잠옷 상태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저의 가슴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형외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성형외과 직원이 말하는 가슴 성형에 대한 리얼 후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곧 여름이잖아요.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영상을 제작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요. 성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 직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형외과 쪽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면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죠? 과도한 걱정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가슴 성형 전 크기는 70A에서 65B까지 입던 사이즈였고요. 아예 없는 가슴은 아니었고 이 정도 가슴 모양이랑 살이 좀 잡혀있던 가슴이에요. 그럼에도 성형을 했던 이유는 제가 새가슴이 되게 심했어요. 이 새가슴이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여기 뼈가 보이니까 이 위쪽에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이 위는 뼈로 가득 차 있으니까 뼈밖에 안 보였기에 좀 스트레스였고 윗볼륨이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수술 후 크기는 지금 70D이고요. 제가 12월 달에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정확히 12월 1일 날에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요. 벌써 6월이 다 돼가니까 정확히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체구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크게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70D를 하게 되었냐. 제가 체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 체구에 비해서 흉통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여성들보다는 살짝 작은 체구이긴 한데 제가 골반이 넓고 허리가 얇다 보니까 가슴을 크게 하면 허리와 골반 라인이 부각이 될 것 같아서 가슴을 크게 하는 게 예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살성. 제가 살성이 정말 말랑말랑한 살성이기 때문에 가슴 성형이 정말 예쁘게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가슴 크기를 더 크게 할수록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의 수술을 담당해주셨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크기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몇 cc를 넣었냐? 저는 양쪽이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왼쪽에는 335cc, 오른쪽에는 350cc를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상생활 가능한지 여태까지 제가 받았던 시술과 수술 포함해서 정말 제일 안 아팠던 수술이었어요. 신기하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을 정도로 정말 안 아팠던 수술이고요. 아침에 수술을 했었는데 아침 수술을 9시에 진행을 했어요. 12시였나 1시에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들어가게 되면 손 네일을 다 떼게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거예요. 마취를 깨자마자 집에 가는 길에 네일샵에 예약을 해서 네일을 바꿔 갈 정도로 수술 당일에 그 정도로 안 아팠어요. 가슴이 무거워서 앞으로 조금 꾸부정하게 있는 건 있었는데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겁고 여기가 좀 답답했다? 목이 답답한 거는 전신 마취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무겁다. 여기에 국소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소 마취 부분, 명치 부분이 아팠지 절개한 부위가 아프고 가슴이 막 아프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절개 부위는 어디로 했냐? 저는 밑절로 선택을 했고요. 보형물은 모티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모티바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지금 현 시중에 나와 있는 보형물 중에서 제일 프리미엄이고요. 크기도 중요하고 촉감도 중요하고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구형 구축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은 평생을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형 구축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구형 구축이 제일 적다는 모티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개 부위를 밑절로 선택한 이유는 저는 오히려 나시를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상처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겨드랑이보다는 밑에를 절개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밑절을 선택을 한 이유도 있고요. 여기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보형물이 타고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신경들을 모두 건드리기 때문에 더 아플 수밖에 없고 회복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분들은 다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겨드랑이 절개로 하면 보통 시체처럼 누워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셔서 저는 회복이 빠른 밑선 절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원장님 명은 이 영상에는 제가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병원명 알려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병원 정보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님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여자 원장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흉터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흉터용 거를 발라주고 있고요. 솔직히 귀찮아서 요즘 잘 안 바르고 있는데 그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받으러 가야 하고 흉터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흉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흉터 관리는 연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 티가 나는지. 누웠을 때 티는 솔직히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난다고 느낀 게 살이 되게 말랑말랑하다고 말했잖아요. 살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금방 처진다고 해야 되나? 보통 가슴 성형은 1년까지 보는데 지금 가슴도 그냥 원래 큰 가슴처럼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잡혀있고 처음 수술했을 때는 정말 밥 공기를 엎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슴이 처음 성형했을 때보다 더 커졌고 갈수록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슴 성형을 했는데 너무 인위적이다.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일몰감이 느껴진다 하시면 가슴 성형은 최소 1년을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족도는 더 크게 할 걸, 더 작게 할 걸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가슴 크기가 정말 딱 맞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만족합니다. 원장님이 상담해주실 때 당시처럼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이어서 그래도 많은 케이스를 보시다 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 담당 원장님의 의견에 잘 타협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가슴 이야기가 조금 풀리셨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분야기도 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또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